2025년 정부의 복지 정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. 뉴스를 통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정작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,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? 나는 그냥 연금이나 꾸준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.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정말 수십만 원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원 정책이 정말 많아졌는데요. 모르면 아무 혜택도 못 받지만 알고 챙기기만 해도 매달 수십만 원은 거뜬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으며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돼 수급 대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. 게다가 교육비 바우처, 복지주택, 체육센터, 응급호출기, ATM 수수료 면제 등 생활 속 혜택도 크게 확장됐죠. 이 모든 것들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이제는 자동으로 주는 혜택보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아졌습니다. 몰라서 못 챙기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싶더라도 가족이나 부모님,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. 내가 안 받아도 누군가에겐 정말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가 바꾼 2025년 복지 혜택,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해당되는 6가지 핵심 내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살펴볼 혜택은 바로 기초연금 인상입니다.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전년도보다 더 인상됐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4천 원,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4만 9,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금액은 누구나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.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입니다.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 기준이기 때문에 꼭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감액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래도 분명한 건 작년보다 금액이 인상됐고 정부도 점차적으로 월 40만 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. 기초연금,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. 매달 들어오는 현금 혜택이고 물가가 오르는 지금 같은 때엔 더더욱 중요한 기본소득입니다.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로 중요한 혜택은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. 나이 들어서 무슨 일자리를 이젠 쉬어야 할 때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계보다 사회 참여와 건강 유지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까지 늘어났습니다. 정부 예산도 무려 2조 1,847억 원이 투입됐고요. 이는 전년도보다 더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있는 걸까요? 노인 일자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. 첫째, 공익형 일자리입니다. 이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,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 주로 학교 앞에서 교통을 도와주거나 공공시설을 정리하고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 등을 하게 됩니다. 활동 시간은 한 달에 약 30시간 정도이고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전체 노인 일자리 중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. 둘째,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. 이 일자리는 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부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주요 업무는 지역 아동센터, 노인요양시설, 보건소 등에서 보조 역할을 맡는 일입니다. 조금 더 전문성이 있거나 활동시간이 긴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공익형보다 활동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. 셋째, 시장형 또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. 이 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.
매점을 운영하거나 택배를 보조하거나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돕거나 카페에서 일하는 형태도 포함됩니다. 특징은 수익을 직접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 즉,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신청 조건과 활동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1인 가구, 국가 유공자, 인지저하 어르신의 가족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확대돼 신청 시 선발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닙니다. 사회와의 연결, 건강 유지, 그리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나 같은 사람도 될까?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지자체나 시니어 클럽, 복지관을 통해 꼭 한번 신청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혜택도 없습니다. 움직이는 분들이 기회를 먼저 잡는 시대입니다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생계급여와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정부가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.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부터 근로소득 공제라는 혜택이 적용됐는데요.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만 65세 이상으로 내려갔습니다. 즉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소득 전부를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은 빼주겠다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는 20만 원 기본 공제에 근로소득의 30%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그중 약 40만 원 이상은 소득으로 안 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결과 실제로 계산되는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생계급여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쉬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.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인해 약 7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벌면 생계급여 탈락한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. 일하고 싶어도 혜택이 끊길까봐 망설이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단, 가구 형태나 재산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개인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네 번째 변화는 여가와 주거, 응급안전 관련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입니다. 먼저 배움에 대한 지원, 즉 평생교육 바우처가 새롭게 생겼습니다. 이건 어떤 혜택이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1년에 3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바우처로는 컴퓨터, 스마트폰 사용법 또는 취미교육, 건강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. 요즘 디지털 기기나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실속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체육시설 관련 혜택입니다. 2025년부터는 시니어 전용 체육센터가 전국적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. 기존에는 8개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총 20개 센터로 확대된다고 해요. 이곳에서는 탁구, 배드민턴, 게이트볼, 스트레칭 같은 노년층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.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다,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께 딱 맞는 시설이 될 거예요.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. 2025년에는 총 3,000가구 규모의 시니어 복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. 이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, 건강관리, 여가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제공되는 복합형 주거 시스템이에요. 시설 접근이 어렵거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께 생활 안전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안전 대응 체계도 크게 강화됩니다. 올해부터는 무려 30만 대의 응급호출기가 보급됩니다. 이 장치는 쓰러짐 감지, 긴급호출, 건강 이상 탐지 등 기능이 있어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독거 어르신께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이번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.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무료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간단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혜택, 바로 ATM 수수료 면제 정책입니다. 2025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은행 ATM 기기 이용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.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.
해당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사용할 경우에만 수수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A은행 고객이라면 A은행 ATM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은행 기기를 쓸 때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보다 더 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. 평소에 현금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 또는 소액 이체가 많으신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. 작은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쌓이면 꽤 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. 지금까지 2025년 60대 이상 복지 혜택 6가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봤습니다.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으며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 대상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. 또 교육비 바우처나 체육센터처럼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여가 지원, 그리고 복지주택이나 응급호출기 같은 생활 안전 혜택까지 확장된 것, 직접 체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ATM 수수료 면제처럼 자잘하지만 실용적인 변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. 이 모든 혜택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혜택들 대부분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. 가만히 있다고 들어오는 건 없고 관심 가지고 알아보는 분들만이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.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는 해당 안 될 텐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럴수록 더더욱 가까운 부모님, 가족,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한 번쯤은 꼭 알려주세요. 내가 몰랐던 혜택이 누군가에겐 정말 절실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.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